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원제 때 그 흉노의 곡물로 바쳐서 흉노의 그 선우, 말하자면 왕의 아내로 간 나간 미인 왕소군이 흉노 땅에서 살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호지무하초 춘래 불사춘, 오랑캐 땅에 봄이 왔으나 꽃이 없으니 봄과 같지 않다, 그런 말 고사가 전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에는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곱게 피어나던 순백의 목련꽃이, 하얀 목련꽃이 제대로 피지지도 못하고 시커멓게 시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공부 좀 합시다. 어떤 공부보다도 역사 공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민족과 국가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갑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그 자기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역사가 중요하기에 역사서를 만듭니다. 역사서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BC 484년경에 그리스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사마천은 BC 109년에 궁형이라는 극형을 받은 상태에서 유명한 사기를 제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뿐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AD 1145년에 김부식이 저술하였고,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AD 1281년에 성녀 1년이 서술하였습니다. 삼국사기는 정사로 취급되지만 삼국유사는 야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의 역사부터 기록하였고 고조선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역사가 기록되었으나 그 역사가 아니라 신화를 만들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고대 여러 문헌들에서 고기를 참조하였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부식은 왜 고조선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삼국시대의 역사만을 기록하였겠나입니다. 노아가 건국한 고조선의 시작은 BC 2333년입니다. 이 연대는 세계 최고의 국가 건국 연대입니다. 노홍수가 BC 2458년입니다. 즉 BC 2458년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2457년에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류가 흩어지는 바벨탑 사건은 홍수 100년 후입니다. 고조선 건국은 2333년입니다. 홍수 후에 125년이고 바벨탑 사건 후에 25년이 지났습니다. 중국 한나라는 BC 2070년에 건국됩니다. 고조선 건국보다도 263년 후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신할 지역으로 흩어진 무리들이 고대 바벨론을 건국한 때가 BC 1894년입니다. 고대 이집트 건국은 BC 2686년이라고 하지만 2686년 이때는 홍수 이전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집트 건국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연대는 500년이 뻥튀기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뻥튀기 된 500년을 빼면 2168년이 되는데
이 숫자가 가능한 겁니다. 고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반역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망동을 저지할 수 없게 되자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을 끌고 아무도 살지 않은 땅, 지금 중국 요령성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후대에 국가의 시작을 해서 그렇지, 그때 노아가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욕단을 조상으로 하는 동이족들이 고조선의 중추 세력이 되어 한자를 만들고 중국 황하 문명보다도 천년 앞선 홍산 문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라로 시작한 중국은 나라들이 바뀌면서 그 세력을 중국 대륙으로 확장시켜 가면서 고조선과 충돌하다가 고조선은 BC 108년 중국 한나라 무제 때에 망합니다. 고조선 건국 후에 2225년 만입니다. 한나라가 2225년을 지속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과 살육을 원하지 않은 노아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민족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제일주의 우선주의의 4대 사상에 지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기록할 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보다 앞선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할 리 없습니다. 삼국유사를 기록한 일련은 불교의 성녀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고조선의 역사를 바로 기록할 리 없습니다. 노아홍수 124년 후 BC 2333년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한 고조선은 2225년 동안 지속되다가 BC 108년 중국의 한나라에 망합니다. 그 후 고조선 유민들은 한반도로 집중적으로 옮겨와서 기존의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최초로 세워진 나라가 BC 57년에 세워진 신라이며 BC 37년에 고구려가 건국됩니다. 그리고 BC 18년에 백제가 건국됩니다. 한반도에 세워진 삼국은 경쟁하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고구려는 강개토 대왕 때 옛 고조선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는 기계를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D 676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신라의 국군이 쇠약해졌을 때 한반도에는 후삼국이 등장하였으나 후 고구려가 후백제를 합병하고 국호를 고려를 합니다.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은 국세를 고려의 왕건에게 복납하고 신하로 들어갔습니다. 신라를 지킬 수 없다면 전쟁으로 백성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국은 AD 918년에 건국되어 AD 1392년까지 지속되다가 고려의 무장 이성계 왕의 찬탈로 고려 왕조가 끝나고 조선으로 국호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 말고는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와는 달리 우리 민족의 전쟁이 위험이 아니로 평화로운 왕조 교체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전쟁으로 나라가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그 역사가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불교 전례는 고구려가 AD 372년이며 백제는 AD 384년, 신라는 AD 528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중국과 동남아 티베트 등으로 넓게 확장되었는데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에 어떻게 늦게 들어왔는가입니다. 즉 불교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가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불교를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후로 신라와 고려는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삼국유사를 읽으면 신라시대에 나라에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죄를 뚝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신라의 수도 경주 남산에 절이 1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가 지배한 신라와 고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발붙일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건국의 연이 이후였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역사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는 철저히 모아사상 중국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사대주의였기에 중국보다 앞선 고조선의 역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선 태종 때 고조선에 대한 역사서를 전부 소각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중국보다 앞선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옛 역사서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검서였으며 왕의 독점물이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외침의 전란으로 많은 귀중한 책들이 소실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의 무장 이성계가 고려왕조의 정권을 찬탈하고 AD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고 518년을 이어오는 조선은 무능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일본에 합병되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수모를 당하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유교 이념의 기반을 두고 건국하고 운영된 조선 왕조는 예손 농장 같은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목을 메고 싸우다가 쇠락한 나라를 만들었고,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중국만 바라보고 쇄국을 고집하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을 맞고 항복하자 우리가 해방을 맞습니다. 소련은 손 안 대고 코풀이로 북한을 점령하고 김일성을 내세워 소련의 결의정부를 세웠습니다. 김일성은 5년 동안 무력으로 남한을 점령할 전쟁 준비를 하다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여 3개월 만에 부산과 대구 일부를 남겨놓고 점령합니다. 백적 간두의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38선 이남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한반도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전쟁 이후 1274년 동안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으나 전쟁 없이 나라 이름과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만행으로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일어난 동족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란으로 전 국토는 참혹하도록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유엔군 16개국의 참전으로 외국인의 공동묘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김일성이는 국가를 김일성 사교집단으로 만들고 김가왕국 기옥천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25는 남한의 북침이라고 북한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김가 일가들이 민족 앞에 사죄하게 하여야 오랜 역사가 지난 후에도 북침이라는 궤변을 다시 안게 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